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왁싱 4주차 수업을 우리가 비대면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영상을 3개에 걸쳐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수업 들어보시고, 그리고 관련 과제도 제출을 잘 기한 안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모발의 구조, 모발의 성장 주기, 모발의 성장 속도, 모발의 기능, 이렇게 4가지의 단계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왁싱을 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담아 보았으니까 집중해서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발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볼게요. 자, 페이지 50, 교재 50페이지를 보시면서 같이 수업에 임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모발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자, 모발이라고 하면 신체에 나 있는 털을 말합니다. 이 모발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태어나고 빠지고까지의 그런 성장 주기를 굉장히 반복을 하는 그런 패턴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성장하고 빠지고 새로 나서 새로 자라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모발의 주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미용을 처음 접하면서부터 피부학적인 그런 이론 교육을 받으면서부터 이 모발의 구조에 대한 요 그림은 항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피부고요. 피부 밖에 보여져 있는 부분 말고도 피부 내면에 속에 모근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안에서 어떤 구조적으로 어, 이루고 있는지 조금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이미지를 담아 보았어요. 자, 먼저 모가 담겨져 있는 우리가 모낭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있고요. 피지선 보이고요. 자, 모근부라고 부르는 이 부위 안에 모낭, 모유두, 모구, 피지선, 굉장히 중요한 이런 모발 안에서의 명칭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각각 구조 안에 명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50, 51페이지 쪽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모근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모근부에 해당되는 부위 안에 있는 아이들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모근부 안에는 크게 모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낭은 모근을 둘러싸고 있는 피부 밖에 보이는 부분이 아닌 피부 속에 있는 모근을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영양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구. 자, 모근의 아랫부분 전구 모양을 띠고 있죠. 자, 이렇게 전구 모양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부분이 모구라고 부르는 부위입니다. 모구는 모근부 아랫부분 전구 모양, 볼록한 전구 모양을 띠고 있고요. 모발을 생장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 안에는 모유두라고 하는 또 핵심 부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구 안에 모유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유두라고 하는 중요한 핵심 부위는 어떤 부위냐? 자, 모유두라고 하는 데는 모세혈관들이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미세하게 엉켜 있어요. 자, 이 엉켜 있는 모세혈관 안에 우리가 혈액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모발을 성장시키는 영양분과 산소를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다 전달을 받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모세포라고 하는 우리가 꿀을 실어 날르는 벌이 있듯이 모모세포라고 하는 세포 아이들이 모유두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발을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영양분과 산소를 운반을 해서 먹이를 갖다 주면서 모발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모근초와 외모근초라는 부위가 또 있습니다. 자, 모구부 안에서 발생한 모발을 완전히 각화가 종결될 때까지 보호하고 표피까지 운송하는 역할을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 모근부 안에 있는 부위와 목 간부, 피부 밖에 보여져 있는 부위가 분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정확하게 습득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모모세포라고 하는 아이, 아까 제가 모유두 얘기하면서 모모세포 말씀드렸죠. 자, 페이지 52페이지 참고하시고, 모모세포는 모유두를 덮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모세포가 모유두를 덮어놨어요. 자, 모유두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모발의 형상을 갖추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색소세포. 모발의 색을 결정짓는 멜라닌 색소인데요. 이 멜라닌 색소가 피지를 만드는 모모세포로부터 별도의 색소세포인 멜라노사이트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자, 우리 모발의 색깔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인종에 따라 다른 게 이 멜라닌 색소세포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모근부, 아랫부분은 알겠어요. 자, 피부 속 목은 안쪽에 모유두, 모낭, 모모세포 여러 가지 부위, 핵심 부위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피부 밖에 보이는 목 간부의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페이지 52페이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모간부, 밖으로 보이는 모발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부위는 크게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 이렇게 총 3개의 층으로 분리가 됩니다. 구분이 되어 있고요. 모발의 형태, 강도, 색상, 자연 상태였을 때 모양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확대를 해서 모관부의 구조를 한번 봐보면 가장 바깥에 모의 표피, 그 다음에 안에는 우리가 모발이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 모피질, 가장 핵심 센터에는 모수질, 이렇게 모수질, 모표질, 모표피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모표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모표피는 모발의 가장 바깥 부분입니다. 5개에서 18개의 층으로 겹겹이 비늘 모양으로 쌓여져 있고요. 자, 우리 샴푸 같은데 뒷부분 보면 항상 이렇게 모강부의 단면층을 구조를 그림으로 해서 표현되어 있는 샴푸 그런 표지가 좀 많을 거예요. 거기 봤을 때 바깥에 큐티클이라고 하는 그런 비늘 모양의 그림들도 여러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보셨을 텐데 바로 이 부위입니다. 모발 내부에 모피지를 감싸고 있는 역할을 하고요. 바깥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질 안의 내용물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영양분, 수분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모표피에서도 표피층 세포를 에피큐티클, 엑소큐티클, 엔도큐티클 이렇게 3가지로 분리를 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가장 바깥 부분에 있는 부위가 모표피다, 비늘 모양이다, 보호하고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라는 정도까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그 안에 알맹이 채워져 있는 모피질 부위예요. 모발의 전체 모안부의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안에를 다 메꿔 놓은 게 이제 우리가 80에서 90% 정도를 차지하는 모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발의 질과 색을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각하 섬유세포가 이제 그 안에 동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주변에 단층 물질이 메워져 있어서 모발이 아주 바깥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꽉 닫고 있어서 흩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모피질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참고하셔서 모수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모수질은요, 모발의 가장 센터, 중심부에 있는 아이를 우리가 모수질이라고 부릅니다. 모수질은 속이 비어져 있어요. 비어져 있는 상태고, 은 세포들이 모발의 길이 방향으로 불규칙하게, 불연속적으로 다각형 세포들의 형상으로 분대를 하게 됩니다. 가장 핵심은 모주질, 그 밖을 싸고 있는 내용물은 모피질, 가장 바깥쪽은 모표피. 이렇게 해서 모발, 피부 밖에 보이는 모발의 구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모발의 성장 주기라는 파트입니다. 모발의 성장 주기는 왁싱뿐만 아니라 속눈썹, 헤어 등 어떤 파트를 다루지게 되어도 꼭 숙지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모발의 성장 주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57페이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모발은 크게 성장기와 퇴행기, 휴지기, 발생기 이렇게 네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자, 사람이랑 똑같아요. 태어나서 웅이웅이 태어나서 어리어리한 그런 어린 나이에 청소년기나 유아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성장을 다 해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자, 쭉 유지되다가 노화가 돼서 퇴화되는 시기. 그래서 죽고. 자,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고 똑같습니다. 그런 주기를 반복적으로 모발이 회전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먼저 성장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성장기는 응애응애 태어난 순간 이후부터예요. 자, 모발의 8, 90%를 전체 모발의 8, 90%가 바로 이 성장기에 접어들어서 열심히 자라나오고 있는 모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모발을 만들고 성장하는 시기이고요. 평균적으로 3년에서 한 6년 정도 성장기에 속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성장기가 대부분을 이루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노화가 돼서 퇴화가 되는 시기, 퇴행기 또는 퇴화기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퇴행기와 퇴화기 모발의 1% 정도 적은 분량이지만 그래도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종료되는 시기고 더 이상 성장이 되지 않고 멈춰 있다가 우리가 이제 슬슬슬 빠져나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성장이 종료되고 3주에서 6주 정도 지속되다가 휴지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곤봉 모양을 띠고 있어서 곤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퇴기 또는 퇴화기라고 부르는 퇴행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휴지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휴지기가 되면 머리가 이제 탈모 현상이 조금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성장기에 걸쳐서 왕성하게 3년에서 6년 정도 자라나다가 성장이 멈춰서 우리가 퇴행기를 만나게 되고 퇴행기 이후에는 점점점 할 일이 없어져서 이제 자리를 탈하게 되는 탈모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전체 모발에 꽤 많아요. 13에서 15%를 차지하고 있고요. 모낭과 모유두 여기 부분이죠. 가장 경구 아랫부분에 모낭과 모유두가 분리가 돼서 이제 멈추게 됩니다. 할 일을 다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탈모가 되고 휴지기의 마지막이 되면 우리가 발생기, 다시 태어나는 그런 발생기가 재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발생기, 새로운 신생모. 자, 우리가 아까 다뤘던 휴지기가 끝나고 나면 새로 자라나오는 신생모가 자라나는 우리 발생기가 만나게 돼요. 그 밑에 그림에 까맣게 다시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빠질 아이들은 빠질 준비를 하고 있고 혹시 빠지거나 빠질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제는 새롭게 발생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휴지기에 노화된 모발을 밀어내고 탈모가 이루어집니다. 빠질 건 빠지고 밑에선 신생모가 자라고요. 모발은 한 가닥 한 가닥 독립적인 성장, 동물이랑 달라요. 사람은 동물은 전체가 같이 털갈이를 하는 성장 주기가 온다면 사람의 모발은 한 가닥 한 가닥이 다 독립적인 성장 주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퇴화, 휴지, 발생 이렇게 네 개의 주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모발이 어떤 부위에는 모발이더라도 자라나오고 자라서 빠지고 새로 자라고 하는 그런 패턴을 반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장 주기라고 하는 핵심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되는 어, 그런 모발의 구조, 그런 그림, 피부 속과 피부 밖에 나와 있는 그런 구조적인 그림과 그 다음에 우리 성장 주기, 그래서 네 가지 주기로 우리가 반복을 한다라는 거. 그거는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드에 나가서 시술을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접하게 되는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모발에 그러면 빠지고 자라고 하는 성장 주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 모발의 성장 속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자, 우리 모발에도 여러 가지 부위가 있어요. 모발에 헤어 모발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브로우 눈썹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속눈썹도 있을 거고, 수염, 애과모. 애과모는 겨드랑이 모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음모. 자, 여러 가지 부위별로 모발이 있는데 각각 부위마다 세장 길이, 자라나는 길이, 그다음에 뭐 성장 주기에 따른 그런 패턴 시기, 그러니까 시간, 소요되는 시간, 그 다음에 하루에 뭐 아니면 한 달 만에 자라나오는 성장 길이가 다 달라요. 제일 먼저 제가 표로 만들어 봤는데, 헤어 모발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 남자, 뭐 4년에서 6년, 3년에서 5년, 이렇게, 주기가 있고요. 하루에 굉장히 짧은 0.3mm 정도 자라납니다. 자, 한 달을 보시면 조금 더 느낌이 올 것 같은데, 한 달에 약 1cm 정도가 자라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눈썹, 아이브로우는요, 4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성장 주기를 띠게 되고요. 한 바퀴 성장 주기를 도는 게 4개월에서 6개월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더 짧죠? 0.18mm 정도가 자라나고요. 한 달 정도가 되면 0.5cm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자라납니다. 우리 눈썹 다듬게 되면 한 달 정도 지나면 굉장히 길게 자라나오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그게 이렇게 0.5cm 정도 자라나오기 때문에 한 달만 지나도 눈썹이 굉장히 풍성하게 많이 자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속눈썹을 보면 속눈썹은 성장 주기가 조금 더 빠릅니다.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0.18mm 한 달에 0.5cm 정도 자라납니다. 자, 수염 볼게요. 수염은 길이 제한 없이 엄청 길게 헤어처럼 쭉쭉쭉 자라나오는데요. 한 바퀴 도는 게 한 2, 3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고 한 달에 한 달에 어, 엄청나게 1cm 넘게 헤어처럼 1.1cm 정도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털 같은 경우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한 바퀴가 돌고요. 우리가 0.6cm, 한 달에 0.6cm 정도 자라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음모도 비슷해요. 음모도 겨드랑이 털과 비슷하게 한 바퀴 성장 주기가 도는데 1년에서 2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하루에 성장하는 그 길이는 0.05mm. 그다음에 한 달은 0.6cm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데모도 해보고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뭐 면도기나 쪽집게나 왁싱이나 여러 가지 제모 크림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겨드랑이 털이나 뭐 아이브로우 눈썹 정리나 뭐 속눈썹이라던가 헤어라던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제모를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커트라도 해보신 적은 있을 건데, 한 달 됐을 때, 정말 헤어는 요 정도 자랐던 것 같다. 눈썹은 요 정도 자랐던 것 같다.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시면 훨씬 더 성장 속도라던가 주기 패턴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이론적으로 기억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모발의 성장 및 속도를 다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발에는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모발의 기능으로는 크게 인체 보호의 기능이 있습니다. 인체 보호하는 기능,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우리가 쿠션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땀이나 먼지, 벌레, 이런 외부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하기도 합니다. 외부 자극으로 인한 감각작용. 자, 우리가 팔이나 이런 다리나 몸에 나 있는 털들은 외부 자극으로 인한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감각적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뭐 닭살이 돋는다던가 소름이 돋는다던가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감각작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부 자극으로 인한 감각작용을 끝으로 인체 보호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노폐물 배출에 대한 기능. 인체에 들어온 수은, 비소, 아연과 같은 중금속을 우리가 배출하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모발의 기능이에요. 모발의 기능은 미용적인 기능도 굉장히 크게 띄고 있습니다. 장식적인 기능 또는 여자 남자의 그런 성별 혹은 각자의 개성 이런 것들을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미의 기준으로 기반으로 또는 개성을 표현하는 개성의 기반으로 다 우리가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건강 상태를 모발과 피부의 색과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체크를 할 수도 있다고. 가장 큰 기능은 미용적인 기능만 생각을 하시는데 인체 보호의 기능이라던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기능 또한 우리 모발이 역할을 해내고 있다라고 하니 여러분들도 이론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이 기능적인 내용도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과제에 대해서 이번 주차, 우리 1주차, 4주차 1타시 과제를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교재 57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모발의 성장 주기에 대해서도 내용이 좀 다뤄져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참고하시든 인터넷을 조금 더 활용하시든 아니면 저의 교육 자료를 활용하시든 참고하셔서 아래 내용의 포인트와 장수 분량에 맞게 여러분들이 모발의 성장 주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과제물을 제출을 하시는 게 우리 1차시 과제 내용입니다. 빠짐없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1차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